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우주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로 떠나봅니다. 나사와 ESA의 X선 망원경이 수십 년에 걸쳐 기록한 은하수 평면의 지도 위에는 작은 빛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며 때때로 짧고 밝은 섬광을 내뿜습니다. 이 천체들은 마그네타라고 불립니다. 중성자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별들입니다. 지구 자기장의 수조 배에 달하는 자기장. 그것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나 과학은 상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타는 측정됩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오늘 밤, 우리는 그 측정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사실에 기반하여 1990년대 후반 우주 기반 X선 망원경들이 은하수의 혼잡한 평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로시 X선 타이밍 탐사선, 찬드라 X선 천문대, 그리고 다른 위성들이 하늘을 스캔하며 괴너지 광원들을 목록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스는 익숙한 범주에 들어맞았습니다. 강착하는 쌍성계, 초신성 잔해, 그리고 빠르게 회전하는 펄서들. 그러나 일부 소스는 분류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들은 X선을 방출했지만 일반적인 펄서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회전 주기가 밀리초가 아니라 초 단위였습니다. 2초, 5초, 때로는 10초 이상. 펄서치고는 너무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펄스는 안정적이었고 반복 관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소스들을 두 가지 별개의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연감마선 반복체, 영어로 soft gamma, repeaters 또는 SGR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감마선 검출기에 의해 반복적인 버스트로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상 X선 펄서, Anomalous X-ray Pulsars 또는 AXP라고 불렸습니다. 이것들은 지속적인 X선 소스로 발견되었으며 느린 펄스를 보였습니다. 두 범주는 처음에는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느린 회전 주기를 가졌습니다. 둘 다 측정 가능한 속도로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때때로 짧은 버스트를 방출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타이밍 분석은 이 소스들의 느린 회전 주기가 몇 초 주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스핀다운 비율은 수개월에 걸쳐 측정되었고 위상 일관성 기법을 사용하여 모호성을 줄였습니다. 이 측정에서 추론된 자기장 강도는 일반 펄서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00년대 초 교차 기기 비교는 여러 AXP가 SGR과 유사한 버스트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회보와 후속 관측에서 기록되었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아카이브 재처리는 오래된 버스트 트리거를 이미 지속적인 X선 카탈로그에 존재하는 소스와 연결시켜 두 테이블 사이에 간극을 잡혔습니다. 점차적으로 두 범주가 실제로는 같은 종류의 물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마그네타, 극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 분류 체계는 조용히 재편성되었습니다. 별개의 서랍 두 개가 하나의 캐비닛에 되었습니다. 타이밍, 스펙트럼, 그리고 버스트 행동이 같은 물리적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타가 기록에 들어오는 방식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카탈로그 규율의 결과였습니다.
반복 측정이 분류를 강요했고 분류가 변화했습니다. 과학에서 발견은 종종 반복적인 파일링 작업입니다. 마그네타 연구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중성자별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성자별의 개념은 1934년에 처음 제한되었습니다. 월터 바데와 프리츠 츠비키는 초신성이 일반 별을 중성자로 구성된 극도로 밀집된 물체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중성자별은 순전히 이론적인 구성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67년 조슬린 벨 버넬과 앤터니 휴이시가 첫 번째 펄서를 발견했을 때 중성자별은 관측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펄서의 빠르고 규칙적인 펄스는 회전하는 중성자별로 가장 잘 설명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1974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펄서 발견 이후 천문학자들은 중성자별의 다양한 발현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펄서는 밀리초에서 몇 초 사이의 주기로 회전하며 전파에서 가장 쉽게 감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중성자별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1979년 3월 5일 역사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금성과 태양을 연구하던 여러 우주선이 갑자기 강렬한 감마선 버스트를 감지했습니다. 버스트는 너무 밝아서 일부 검출기를 포화시켰습니다. 이 이벤트는 나중에 대마젤란 은하의 초신성 잔해 엔서리구 방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1979년 이벤트는 연감마선 반복체의 첫 번째 인식된 예였습니다. 소스는 SGR 526660로 명명되었습니다. 초기 버스트 후 같은 방향에서 더 작은 버스트가 반복적으로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마선 버스트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감마선 버스트는 한번 발생하고 사라집니다. 이 소스는 반복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를 통해 더 많은 SGR이 발견되었습니다. SGR 18K0696, SGR 1984, 그리고 다른 것들. 각각은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기간 동안 간헐적인 버스트, 그리고 가끔 더 큰 폭발. 동시에 X선 천문학은 이상 X선 펄스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지속적인 X선 방출과 느린 펄스를 보이는 소스였습니다. 그들의 특성은 일반 펄서와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리게 회전했고 강착의 명확한 증거 없이 X선을 방출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일부 연구자들은 SGR과 AXP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998년에 왔습니다. AXP 112 27559 플러스 862 SGR과 유사한 버스트를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두 클래스 사이의 물리적 연결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로버트 던컨과 크리스토퍼 톰슨은 1992년에 마그네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중성자별이 극도로 강한 자기장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10의 14제곱에서 10의 15제곱 가우스에 달하는 자기장. 이 자기장은 별의 행동을 지배하며 버스트와 지속적인 방출 모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 모델은 관측과 점차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회전 주기, 높은 스핀 다운 비율, 간헐적 버스트, 지속적인 X선 방출. 모든 것이 극도로 강한 자기장을 가진 중성자별과 일관되었습니다. 중성자별의 규모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초신성으로 폭발한 후 남은 압축된 핵입니다. 대략 1.4에서 2 태양 질량의 물질이 도시 규모의 구체에 담겨 있습니다.
방형은 약 10km. 밀도는 원자핵보다 높습니다. 티스푼 분량의 중성자별, 물질은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 밀도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중성자별의 평균 밀도는 입방센티미터당 약 4억 톤입니다. 비교를 위해 물의 밀도는 입방센티미터당 1g입니다. 납은 입방센티미터당 약 11g입니다. 지구의 핵은 입방센티미터당 약 13g입니다. 중성자별은 이보다 10의 14제곱배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밀도에서 물질은 일반적인 원자 구조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전자가 양성자에 포획되어 중성자를 형성합니다. 별의 대부분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이것이 이름의 유래입니다. 중성자별의 구조는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얇은 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 센티미터 두께의 플라즈마입니다. 그 아래에는 외부 지각이 있습니다. 약 1km 두께의 고체층입니다. 주로 철과 무거운 원소의 핵이 전자바다에 떠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내부 지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은 더 중성자가 풍부해지고 일부 중성자는 핵에서 드립하여 자유중성자 가스를 형성합니다. 이 영역은 약 0.5km 두께입니다. 지각 아래에는 외부 핵이 있습니다. 대부분 중성자로 구성되며 소수의 양성자와 전자가 있습니다. 이 층은 초유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성자가 쿠퍼쌍을 형성하고 저항 없이 흐릅니다. 별의 중심에는 내부 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도는 핵 밀도의 몇 배에 달합니다. 물질의 정확한 상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성자, 양성자, 전자의 혼합물일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이상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쿼크 물질, 하이퍼론 또는 기타 이색적인 입자. 이 구조는 마그네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지각은 응력을 축적하고 방출할 수 있습니다. 초유체는 자기장과 상호작용하고 글리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각 층은 관측에서 추론되는 현상에 기여합니다. 이 기록에서 중력은 빛과 물질을 형성하지만 일상적인 변수는 아닙니다. 마그네타에서 반복적으로 변하는 것은 별의 자화된 환경입니다. 자기장이 지배적인 구조가 됩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 강도를 맥락에 놓아봅시다. 지구의 표면, 자기장은 약 0.5 가우스입니다.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적도에서는 약간 더 약하고 극지방에서는 약간 더 강합니다. 냉장고 자석은 가까운 거리에서 더 강합니다. 약 50에서 100 가우스 정도입니다. 실험실에서는 특수시설에서 더 높은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전도 자석은 수 테슬라, 즉 수만 가우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파괴적 자석은 약 4.5테슬라, 450천 가우스에 달합니다. 파괴적인 방법, 예를 들어 폭발적으로 압축되는 자기장에서는 수천 테슬라에 일시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펄서의 자기장은 약 10에 12제곱 가우스입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의 약 2조 배입니다. 그러나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이보다 100에서 1000배 더 강합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주기와 스핀다운에서 추정되며 약 10의 14제곱에서 10의 15제곱 가우스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많은 소스에 적용된 타이밍 모델의 일관된 결과입니다. 자기장 강도는 주기 P와 주기 도함수 P.에서 추정됩니다. 자기 쌍극자 복사 모델에서 표면 자기장 B는 대략 Px P.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마그네타는 느린 주기와 높은 스핀다운 비율을 가지므로
높은 자기장 추정치를 산출합니다. 비교는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일상적인 직관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지점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기장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기장에서 물리학 자체가 변합니다. 원자의 구조가 변경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구형 오비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기장에서 전자의 운동은 자기장 방향으로 양자화됩니다. 오비탈은 길쭉한 시가 모양이 됩니다. 란다우 양자화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전자가 자기장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산적인 에너지 준위만 가질 수 있게 합니다. 10의 9제곱 가우스 이상에서 가장 낮은 란다우 준위만 채워집니다. 원자는 더 이상 구형이 아니며 물질의 특성이 변합니다. 10의 14제곱 가우스에서 전자의 사이클로트론 에너지는 전자 질량 에너지와 비슷해집니다. 이것은 양자 전기역학의 효과가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진공 자체가 복굴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빛의 편광에 따라 다른 굴절률을 가집니다. 마그네타에서 기록된 X선은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인 강착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방출은 뜨거운 표면과 입자 운동 및 복사 경로를 형성하는 자기권과 연관됩니다. 마그네타의 X선 광도는 종종 스핀다운 에너지 손실률을 초과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관찰입니다. 일반 펄스에서 X선 방출은 주로 회전 에너지에서 옵니다. 그러나 마그네타에서는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마그네타 모델에서 이 추가 에너지는 자기장의 감소에서 옵니다. 자기장이 재배열되고 감소해하면서 저장된 에너지가 열과 복사로 방출됩니다. 이것이 마그네타의 지속적인 X선 방출을 설명합니다. 관측자들은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밝기가 광자 에너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버스트 후 그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합니다. 변화는 종종 점진적입니다. 하드테일이 나타나고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부드러워집니다. 마그네타 스펙트럼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성분으로 분해됩니다. 열적 성분과 비열적 성분입니다. 열적 성분은 흑체 또는 수정된 흑체 모델로 피팅됩니다. 온도는 보통 0.3에서 0.6 켈빈 범위입니다. 이것은 수백만 켈빈에 해당합니다. 비열적 성분은 더 높은 에너지로 확장됩니다. 10켈빈 이상, 때로는 100켈빈 이상까지. 이 성분은 멱법칙 스펙트럼으로 피팅되며 자기권에서의 입자 산란이나 가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마그네타는 불처럼 플레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력을 받은 물질이 이완되는 것처럼 상태를 변경합니다. 조용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적입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문헌에서 SGR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감마선 검출기에 의해 반복 버스트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AXP로 들어왔습니다. 느린 펄스를 가진 지속적인 X선 소스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범주가 수렴했습니다. 분류 시스템은 지도 위의 해안선처럼 반복 측정이 요구할 때 조용히 다시 그려집니다. 현재 약 30개의 확인된 마그네트와 여러 후보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에서 관측된 중성자별의 작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실제 마그네타 인구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현재 기기로는 너무 희미하거나 비활성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마그네타 베스트는 짧습니다.
종종 1초 미만에서 몇 초까지. 기기의 시간 해상도 내에서 상승하고 사라집니다. 광자 에너지는 강하게 기울어 감마선에 도달한 다음 X선 꼬리로 안착합니다. 버스트의 에너지는 다양합니다. 가장 작은 버스트는 10의 36제곱 에르그 정도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중간 크기 버스트는 10의 40제곱에서 10의 41제곱 에르그입니다. 가장 큰 거대 플레어는 10의 44제곱에서 10의 46제곱 에르그에 달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태양은 초당 약 4팀의 33제곱 에르그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검출기는 이 버스트를 타임 스탬프가 찍힌 카운트로 기록합니다. 가장 밝은 이벤트의 경우 때때로 포화됩니다. 거리로 분리된 별도의 위성들이 약간의 타이밍 오프셋으로 같은 폭발을 감지하여 확인을 돕습니다. 궤도를 도는 기기들 사이에서 하늘은 공유된 일지가 됩니다. 한 위성이 버스트를 감지하면 다른 위성들이 확인합니다. 타임 스탬프가 비교되고 하늘 위치가 더 정밀하게 제한됩니다. 이것이 확인의 과정입니다. 선언이 아니라 중첩입니다. 버스트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모델이 제한되었습니다. 가장 널리 논의되는 것은 지각 파괴와 자기권 재연결입니다. 지각 파괴 모델에서 자기장 응력이 지각에 축적됩니다. 자기장이 내부에서 천천히 진화하면 지각의 변형을 유발합니다. 응력이 지각의 항복 강도를 초과하면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균열은 알페벤파를 방출하고 자기권에 에너지를 주입합니다. 자기권 재연결 모델에서 자기장 라인이 뒤틀리고 저장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됩니다. 이것은 태양의 플레어와 유사한 과정입니다. 자기장 라인이 끊어지고 재연결되면서 입자가 계속됩니다. 두 모델은 상호 배타적지지 않습니다. 지각 균열이 자기권 재연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권 활동이 지각의 응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측은 종종 두 요소가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그네타가 폭발할 때 종종 더 느린 신호를 남깁니다. 여광. 수시간에서 수개월에 걸쳐 사라지는 여광입니다. X선 망원경은 소스로 돌아가 감소의 곡선을 측정합니다. 밝기는 단일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고유한 기울기로 피팅됩니다. 영광의 감소는 여러 물리적 과정을 반영합니다. 초기 빠른 감소는 자기권의 안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 느린 감소에는 가열된 지각의 냉각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각 세그먼트는 다른 시간 척도와 다른 물리학을 나타냅니다. 스펙트럼은 시간에 따라 비교됩니다. 열 모델에서 추론된 표면 온도가 변하고 비열적 성분이 이벤트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광은 조용한 진술입니다. 에너지가 이동했고 시스템이 더 조용한 평형을 향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서사가 아닙니다. 측정된 이완입니다. 많은 마그네타는 은하수에 혼잡하고 먼지 많은 평면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리는 초신성 잔해, 성단 또는 시선을 따라 있는 흡수 특징과의 연관을 통해 추정됩니다. 거리 측정은 천체 물리학에서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마그네타의 경우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첫째, 초신성 잔해와의 연관입니다. 마그네트가 알려진 초신성 잔해의 중심 근처에 위치하면 잔해의 거리가 마그네타의 거리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잔해의 거리는 팽창 속도와 각 크기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단과의 연관입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젊은 성단 근처에 있습니다. 성단의 거리는 분광 관측이나 측광에서 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성간 흡수입니다. X선 스펙트럼에서 성간가스에 의한 흡수가 측정됩니다. 흡수량은 시선을 따라 있는 가스의 기둥 밀도에 비례합니다. 은하의 가스 분포 모델과 결합하면 거리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X선 광자는 성간가스를 통과하며 흡수된 양은 스펙트럼에서 측정됩니다. 그 흡수는 도구가 됩니다. 소스가 은하에서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극단적인 물리학에서도 시야는 평범한 먼지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해가 지나면서 목록이 성장합니다. 유사한 주기, 유사한 스핀다운 경향, 유사한 짧은 버스트를 가진 수십 개의 소스. 각각의 새로운 탐지는 이전 것들과 비교되고 패턴은 유지됩니다. 마그네타의 개념은 드문 일화에서 안정적인 인구로 변합니다. 은하가 특정 조건에서 생성하는 물체들의 집합. 기록의 느린 축적에서 희귀성은 하늘에 측정된 비율이 됩니다. 마그네타 인구에 대한 현재 이해를 살펴봅시다. 은하수에는 추정 1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그중 약 3,000개가 펄서로 감지되었습니다. 마그네타는 약 30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관측 편향을 반영합니다. 마그네타는 X선에서 가장 잘 보이며 X선 망원경은 전파 망원경보다 작은 하늘 영역을 커버합니다. 또한 마그네타는 자기장이 감소해하면서 희미해지고 비활성화됩니다. 인구 합성 연구는 은하수에 수천에서 수만 개의 활성 마그네트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더 많은 것이 비활성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감소하고 더 이상 감지 가능한 활동을 생성하지 않는 것들, 마그네트의 탄생률도 추정됩니다. 은하에서 약 1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마그네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핵 붕고의 초신성의 약 10%가 마그네타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일반 펄서나 직접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어떤 별이 마그네타가 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요인은 전구체 별의 초기 회전과 자기장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별은 더 강한 다이나모 작용을 통해 더 강한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초신성의 역학입니다. 특정 유형의 폭발은 자기장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류와 차동 회전이 자기장을 급속히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의 표면은 종종 더 밀집된 층 위에 고체 지각으로 모델링됩니다. 관측자들은 지각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펄스 프로파일, 스펙트럼, 버스트 시퀀스의 변화에서 그 행동을 추론합니다. 방출 영역이 이동할 때 펄스 모양이 변합니다. 피크가 올라가고 어깨가 넓어지고 조합파가 나타납니다. 이 세부 사항은 긴 노출을 깨끗한 위상 플로스로 폴딩하여 추출됩니다. 펄스 프로파일링은 마그네타 연구의 핵심 기법입니다. 광자 도착 시간을 회전 위상으로 변환합니다. 많은 회전에 걸쳐 광자를 축적하면 신호대 잡음 비율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인 펄스 프로파일은 방출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합니다. 단일 피크는 하나의 뜨거운 극을 시사합니다. 두 개의 피크는 두 극이 모두 보임을 시사합니다. 피크의 모양과 위상 분리는 극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제약을 제공합니다. 에너지에 따른 펄스 프로파일 변화도 중요합니다. 낮은 에너지 광자와 높은 에너지 광자가 다른 프로파일을 보이면 다른 방출 영역이나 다른 물리적 과정을 시사합니다. 표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빛의 기하학에서 추정됩니다. 별 주변에서 자기장 라인은
하전 입자를 안내하는 자기권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대기나 날씨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운동을 형성하는 힘, 기하학으로 설명됩니다. 마그네타 자기권은 일반 펄서의 자기권과 다릅니다. 자기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압이 우세합니다. 플라즈마 역학이 자기장에 의해 지배됩니다. 자기권의 구조는 뒤틀릴 수 있습니다. 내부 자기장의 진화나 지각 운동이 외부 자기장의 비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비틀림은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비틀림이 충분히 커지면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뒤틀린 자기권 모델은 마그네트의 하드 X선 꼬리를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비틀린 자기장에서 전자가 공명산란을 통해 열적 광자를 높은 에너지로 업스캐터링합니다. 자기권의 뒤틀림은 버스트 후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제한되고 모델링됩니다. 관측자들은 활동이 상승할 때 스펙트럼이 경화되는지, 소스가 진정될 때 부드러워지는지 추적합니다. 이 설정에서 형태는 측정 가능합니다. 그것은 광자의 에너지 분포에 기록됩니다. 입자들은 자기장 라인을 따라 유지되고 가속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운동은 표면 열 광자를 산란시키고 재형성할 수 있는 복사를 생성하여 망원경이 받는 것을 변경합니다. 자기권 내의 입자는 상대론적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장을 따라 이동하면서 복사를 방출합니다. 싱크로트론 복사, 곡률 복사 또는 여컴프턴 산란, 이러한 과정들이 관측된 괴너지 방출에 기여합니다. 스펙트럼 피팅은 단순한 뜨거운 표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분을 보여줍니다. 자기권은 활성층으로 취급됩니다. 질량으로는 얇지만 영향으로는 무겁습니다. 적은 수의 입자가 올바른 기하학에 배치되면 별의 전체 가시적 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는 많은 펄서에 비해 느리게 회전하며 측정 가능하게 느려집니다. 그 스핀다운은 변화하는 주기로 기록되며 그 비율은 활동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스핀다운의 물리학을 살펴봅시다. 회전하는 자화된 중성자별은 에너지를 잃습니다. 주로 자기 쌍극자 복사와 입자 바람을 통해서입니다. 자기 쌍극자 복사 모델에서 회전하는 자기 쌍극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자기장의 제곱과 회전 주파수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에너지는 회전 에너지에서 옴으로 별은 느려집니다. 일반 펄스에서 스핀다운 비율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합니다. 그러나 마그네타에서 스핀다운 비율은 때때로 급격하게 변합니다. 특히 버스트 활동과 관련하여 토크 변화가 관측됩니다. 스핀다운은 폭발 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다음 안착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솔루션은 이러한 변화를 추적하며 때때로 데이터를 깨끗하게 피팅하기 위해 추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토크 변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기권의 변화, 입자 바람의 변화, 또는 자기장 기하학의 변화. 관측은 이러한 가능성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회전은 원장이 됩니다. 에너지가 지출되고 있으며 회계는 공개적입니다. 짧은 버스트는 종종 응력 해방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각이나 자기권에서 별지진이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되며 타이밍과 버스트 통계에 고정된 물리적 비율로서 별지진 모델은 지각에 축적된 응력이 갑자기 방출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지구의 지진과 유사하지만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구의 지각은 실리케이트 암석입니다. 중성자별의 지각은 원자핵의 격자입니다. 중성자별 지각의 항복 강도는 지구 암석보다 약 10의 10제곱배에 더 강합니다. 그러나 자기장이 유발하는 응력도 훨씬 더 큽니다. 10의 15제곱 가우스의 자기장은 입방 센티미터당 약 10의 27제곱 에르그의 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이것은 엄청난 응력을 생성합니다. 지각이 이 응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균열이 발생합니다. 균열은 진동을 유발합니다. 진동은 자기권에 결합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증거는 간접적으로 도착합니다. 펄스 위상의 갑작스러운 변화, 회전의 글리치 또는 상승하는 토크 기간 후 버스팅의 시작. 각 이벤트는 기록되고 비교되며 유사한 에피소드에 성장하는 세트 내에 배치됩니다. 별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균열은 타임스탬프에서 읽힙니다. 소수의 이벤트는 두드러집니다. 거대 플레이어. 검출기를 포화시키고 기기가 소스를 향하지 않아도 감지되는 거대 플레이어입니다. 1979년, 1998년, 2004년에 기록된 역사적 플레이어는 감마선과 X선 아카이브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 세트에 나타납니다. 1979년 3월 5일 이벤트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SGR 0526966에서 오니 플레이는 약 0.2초 동안 피크 광도에 도달했기 약 10의 45제곱 에르그의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만년에 걸쳐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1998년 8월 27일 SGR 1984에서 또 다른 거대 플레이어가 발생했습니다. 이 플레이어는 지구 자기권을 측정 가능하게 변형시켰습니다. 감마선이 대기 상층을 이온화시켜 전리층의 변화를 유발했습니다. 2004년 12월 27일 SGR 헬스펜 0622에서 가장 밝은 알려진 거대 플레이어가 발생했습니다. 피크 광도는 약 10의 47제곱 에르그 초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총 광도보다 약 10의 14제곱바에 더 밝습니다. 플레이어는 너무 밝아서 감마선 검출기를 포화시켰고 초기 스파이크의 정확한 광도는 불확실합니다. 이 포스트는 초기 스파이크 후 별의 회전에 의해 변조된 맥동하는 꼬리를 보여줍니다. 꼬리의 주기성은 직접적인 측정이며 폭력적인 이벤트를 정밀한 시계 신호로 변환합니다. 가장 큰 폭발조차도 반복으로 해결됩니다. 마치 별이 자신의 주기를 고집하는 것처럼 이 맥동하는 꼬리는 방출 영역이 별과 함께 회전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트랩된 화이어볼 또는 뜨거운 플라즈마 영역일 수 있습니다. 거대 플레이어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모델은 대규모 자기장 재구성입니다.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며 엄청난 양의 감마선을 생성합니다. 거대 플레이는 드뭅니다. 알려진 마그네타에서 약 10년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하 외부에서도 감지될 수 있을 만큼 밝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짧은 감마선 버스트의 일부가 외부 은하의 마그네타 거대 플레이어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초신성 잔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거대한 별 성단 근처에 있으며 그들이 무거운 별의 젊은 잔해라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마그네트와 초신성 잔해의 연관은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첫째, 마그네타가 초신성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둘째, 잔해의 연령이 마그네트의 연령에 대한 독립적인 추정을 제공합니다. SGR 0556966은 대마젤란 은하의 초신성 잔해 엔사시9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NSAR-19의 추정 연령은 약 5,000년입니다. 이것은 마그네타 연대학의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122-2559-8586은 초신성 잔해 CTB-109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잔해의 연령은 약 10,000에서 20,000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마그네트가 명확한 잔해 연관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고립되어 보입니다. 이것은 잔해가 희미해져 쓰거나 마그네타가 높은 고유 운동으로 잔해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변 성운이 있는 경우 X선이나 전파로 이미징될 수 있으며 그 크기와 팽창 속도는 대략적인 연령 제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관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인구 그림을 형성합니다. 마그네타는 물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항성 진화의 더 넓은 잔해장의 한 점입니다. 관측자들은 시간에 따른 플럭스를 차트화합니다. 짧은 버스트와 긴 감소회로 구두점이 찍힌 안정적인 방출의 긴 구간. 곡선은 지형도가 됩니다. 고원, 절벽, 그리고 느린 경사. 다른 위성들이 겹치는 기록을 생성합니다. 하나의 기기는 버스트에서 트리거되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방출을 특성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미세한 해상도로 스펙트럼 변화를 측정합니다. 데이터 세트가 맞물립니다. 마그네타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주요 기기들을 살펴봅시다. 찬드라 X선 전문대는 1999년에 발사되어 고해상도 X선 이미징과 분광을 제공합니다. 마그네타의 정밀한 위치 결정과 상세한 스펙트럼 분석에 사용됩니다. XMM 뉴턴은 1999년에 발사된 ESA 미션으로 큰 유효 면적과 분광 능력을 제공합니다. 마그네타의 장기 모니터링에 유용합니다. 스위프트는 2004년에 발사되어 감마선 버스트 연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X선 망원경을 장착하고 있어 마그네타 버스트의 빠른 후속 관측에 사용됩니다. 누스타르는 2012년에 발사된 최초의 초점 집속 괴너지 X선 망원경입니다. 3에서 79 kb 범위에서 작동하며 마그네타의 하드 X선 꼬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스R는 2017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밀한 X선 타이밍을 제공하며 마그네타의 펄스 프로파일 연구에 기여합니다.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은 2008년에 발사되어 전천 감마선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마그네타 버스트의 초기 탐지에 중요합니다. 인테그랄은 2002년에 발사된 ESA 미션으로 감마선 및 하드 X선 분광, 이미징을 제공합니다. 마그네타의 괴너지 방출 연구에 사용됩니다. 이 분야에서 이야기는 기기들의 중첩입니다. 각각이 같은 그래프의 깨끗한 선을 추가합니다. 충분히 강한 자기장에서 원자 구조가 변경됩니다. 전자의 운동이 자기장 방향으로 양자화됩니다. 오비탈은 길쭉한 시가 모양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강한 자기장에서 전자의 사이클로트론 에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CYC, EB, MEC. 여기서 B는 자기장 강도입니다. 212제곱 가우스에서 이것은 약 11.6 kB입니다. 214제곱 가우스에서 이것은 약 1존 리식승 미비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에너지 스케일입니다. 사이클로트론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결합 에너지를 초과하면 자기장이 물질의 성질을 지배합니다. 마그네타 표면에서 자기장은 원자를 길쭉하게 변형시킵니다. 수소, 원자의 결합 에너지는 10의 12제곱 가우스에서 약 160 eBB로 증가합니다. 원자는 자기장 방향으로 늘어나고 수직 방향으로 압축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스펙트럼에 서명을 남깁니다.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와 강도가 변합니다. 관측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찾아 자기장 강도와 기하학에 대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일부 예측된 효과는 문헌에서 논의되며 특정 서명만이 현재 기기로 접근 가능합니다. 관측자들은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스펙트럼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합니다. 라인, 에지, 그리고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편광 경향. 목표는 보수적으로 유지됩니다. 과잉 주장 없이 패턴을 맞추는 것. 마그네타는 물리학이 시적이지 않은 곳입니다. 그것은 검출기가 잡음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제한됩니다. 많은 마그네타는 상대적 고요 속에서 긴 기간을 보내며 지속적인 X선을 방출하고 천천히 변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기장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토크가 계속되고 방출 영역이 표류하고 별이 측정된 증분으로 냉각됩니다. 마그네트의 생각은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중성자별은 태어날 때 매우 뜨겁습니다. 수천억 켈빈. 그러나 빠르게 생각됩니다. 중성미자 방출이 초기 냉각을 지배합니다. 나중에 광자 방출이 인수합니다. 마그네트의 생각은 일반 중성자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이 열 전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장 방향으로의 열 전달은 향상되고 수직 방향으로는 억제됩니다. 이것은 표면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기장 감소의 자체가 열원입니다. 오믹 감소해와 홀 드리프트가 전류를 열로 변환합니다. 이것은 마그네타를 일반 중성자별보다 더 오래 뜨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복 관측은 활동이 일정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은 상태 사이를 이동합니다. 활성과 고요, 지속적인 불꽃놀이 없이. 긴 강역에서 마그네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는 계속 축적됩니다. 버스트가 발생하면 탑재된 트리거가 배경 위로 갑작스러운 카운트 상승을 등록합니다. 타임 스탬프가 저장되고 에너지 채널이 비닝되며 이벤트가 수년 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배치됩니다. 분석가들은 위성 간 트리거 시간을 비교합니다. 궤도나 심우주에서 분리된 두 기기가 같은 스파이크를 보고하면 하늘 위치를 더 정밀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행성 간 네트워크 또는 IPN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여러 우주선이 같은 버스트를 감지합니다. 도착 시간 차이를 사용하여 소스 방향을 삼각 측량합니다. IPN은 수십 년 동안 감마선 버스트와 마그네타 버스트의 위치 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기여하는 미션에는 페르미, 스위프트, 아인테그랄, 화성 궤도선, 그리고 심우주 탐사선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확인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첩입니다. 지향성 X선 천문대는 폭발 후 마그네타로 돌아가 냉각과 스펙트럼 진화를 측정합니다. 그들의 거울은 스침 입사 광자를 개별 이벤트를 기록하는 검출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X선, 망원경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X선은 대부분의 물질을 관통합니다. 일반 거울로는 X선을 초점에 맞출 수 없습니다. 대신 X선 망원경은 스침 입사를 사용합니다. X선이 거울 표면을 거의 평행하게 스쳐 지나갈 때 반사될 수 있습니다. 울터 타입 I 설계가 가장 흔합니다. 두 개의 반사, 포물선 거울과 쌍곡선 거울을 사용하여 X선을 초점에 맞춥니다. 여러 동심 껍질을 중첩하여 유효 면적을 늘립니다. 검출기는 각 광자의 위치, 에너지,
도착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이미지, 스펙트럼, 광곡선을 재구성합니다. 결과 데이터 세트는 가시광선 비디오에 비해 희소하지만 정밀합니다. 마그네타에서 오는 광자는 드뭅니다. 긴 관측에서도 수천 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측정되고 정확하게 타이밍된 소수의 광자가 전체 관측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펄스 프로파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별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사진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나이스야 장비는 마그네타를 포함한 중성자별에 대한 상세한 펄스 프로파일에 기여했습니다. 방법은 일관됩니다. 광자를 수집하고 시험 주기로 폴딩하고 정제하고 시간에 따른 위상을 추적합니다. 나이스일의 설계는 정밀 타이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56개의 X선 집광기가 0.2에서 12kb 범위의 광자를 수집합니다. 각 광자의 도착 시간은 100나노초 이내의 정확도로 기록됩니다. 이 정밀도로 니스아는 펄스 프로파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위상 이동, 진폭 변화, 프로파일 모양 변화, 이것들은 방출 기하학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펄스 모양의 작은 변화는 방출 기하학의 변화의 증거로 취급됩니다. 해석은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위상 이동, 진폭 변화, 에너지, 의존성. 마그네타의 얼굴은 많은 밤의 카운팅으로 그려진 반복 곡선입니다. 전천 감마선 모니터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마그네타가 폭발할 때 종종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페르미 감마선 버스트 모니터 또는 GBM은 전천의 약 70%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8kb에서 40nm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마그네타 버스트가 발생하면 GBM은 자동으로 트리거를 보내고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위프트의 버스트 경보 망원경 또는 BAT도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부호화 마스크 이미징을 사용하여 버스트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15에서 150kb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그들의 강점은 커버리지이지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그들은 폭발의 순간과 대략적인 에너지 분포를 제공한 다음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지향성 망원경에 소스를 넘깁니다. 분산된 천문대 시스템에서 경계와 인내는 역할을 교환합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종종 X선 폭발 후 일시적으로 전파 펄스를 생성합니다. 대형 접시와 배열은 펄스 도착 시간과 모양을 기록하며 그 기록은 짧은 시간 척도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에서의 전파 방출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2006년에 XTE J18G 겐각시7이 전파 펄스를 방출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전파 방출 마그네타였습니다. 이후 몇몇 다른 마그네타에서도 전파 방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그네트가 전파를 방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 방출은 종종 일시적입니다. X선 폭발 후 나타나고 수개월에서 수년 후 사라집니다. 마그네타의 전파 방출은 일반 펄서와 다릅니다. 스펙트럼이 더 평평하고 프로파일이 더 가변적입니다. 편광도 종종 높습니다. 전파 행동은 클래스 전체에서 균일하지 않으며 그 비균일성은 발견의 일부가 됩니다. 마그네타는 모든 밴드에서 방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출하는 곳에서 일관되기만 하면 됩니다. 전파에서의 침묵은 탐지만큼이나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복될 때. X선 편광 측정은 가능한 경우 또 다른 차원을 추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광자가 도착하는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기장이 어떻게 배양되어 있는지. 이것은
양자 전기역학에 의해 예측된 자화 산란 및 진공 효과의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발사된 IXP Imaging X-ray Polarimetry Explorer는 X선 편광 측정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IXP는 2에서 8 KB 범위에서 편광 감도를 제공합니다. IXP의 마그네타 관측은 높은 편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강한 자기장이 방출 또는 산란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합니다. 편광 방향과 그 위상 의존성은 방출 기하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양자 전기역학은 강한 자기장에서 진공이 복굴절을 보인다고 예측합니다. 두 편광 모드가 다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이것은 마그네타에서 테스트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관측자들은 편광 결과를 타이밍 결과만큼 신중하게 취급합니다. 기기 시스템학이 확인되고 배경이 모델링되며 신뢰 구간이 명시됩니다. 마그네타에서 빛의 방향조차도 측정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 행동은 종종 수년에 걸쳐 펼쳐집니다. 스핀 다운 경향, 토크 변화, 상태 이동은 확인을 위해 긴 기준선을 필요로 합니다. 장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마그네타는 불규칙하게 행동합니다. 버스트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상태 전환은 갑자기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려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수십 년 동안 모니터링되었습니다. SGR 1896-25믹은 1979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긴 기준선은 장기 진화와 활동, 패턴을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카이브는 필수적입니다. 오늘의 버스트는 같은 소스에서 10년 전의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유사성은 가정이 아닌 정량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글리치를 보여줍니다. 다른 중성자별의 글리치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활동과 연결된 갑작스러운 회전 변화. 글리치는 중성자별의 회전 주파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일반 펄서에서는 상당히 흔합니다. 벨라 펄서는 평균적으로 약 3년에 한 번 글리치합니다. 글리치의 원인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모델은 초유체 보텍스 언피닝입니다. 내부 초유체의 가군동량이 갑자기 지각에 전달됩니다. 마그네타에서 글리치는 종종 버스트 활동과 관련됩니다. 지각 균열이 글리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글리치가 지각 균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타이밍 잔차가 변화를 드러냅니다. 어제 맞았던 모델이 오늘은 더 이상 맞지 않고 새로운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추가를 강요합니다. 선호가 아닙니다. 시계로 구축된 분야에서 작은 불연 속성조차도 큽니다. 특정 스펙트럼 특징에 대한 주장은 절제로 다루어집니다. 분석가들은 라인이 기기 전체에서 지속되는지, 위상에 따라 이동하는지, 대안적 연속 모델에서 살아남는지 테스트합니다. 스펙트럼 라인은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라인의 에너지는 전위와 관련된 물리적 조건을 나타냅니다. 마그네타에서 사이클로트론 공명 특징이 예측됩니다. 양성자 사이클로트론 라인은 약 0.63 x B1014 G kb에서 예상됩니다. 10의 14제곱 가우스에서 이것은 약 0.63 kb입니다. 이 범위는 소프트 X선 밴드에 해당합니다. 전자 사이클로트론 라인은 훨씬 더 높은 에너지에서 예상됩니다. 약 111.6x B1011 G
키위, 마그네트의 자기장에서 이것은 MEB 범위입니다. 일부 마그네타에서 스펙트럼 특징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기 효과, 배경 모델링, 연속 모델의 선택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특징이 나타나면 그것은 축하할 결론이 아니라 재관측할 가설이 됩니다. 마그네타의 환경은 복잡하며 복잡성은 방법을 요구합니다. 분야의 차분한 어조는 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장치입니다.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뒤틀린 자기권, 지각응력, 자기장 감소에 은 패턴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그것들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모델은 여러 관측 가능량을 동시에 맞춤으로써 자리를 차지합니다. 버스트 통계, 스펙트럼 진화, 토크 변화, 펄스 프로파일 이동. 마그네타는 단일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회계를 필요로 합니다. 주로 회전 에너지 손실로 구동되는 펄서와 달리 마그네타는 종종 자기장의 감소해와 재배열로 구동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은 X선 광도와 스핀 특성을 함께 취하여 추론됩니다. 에너지 예산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회전 에너지 손실률은 E. 4P2, IP. P스트림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I는 관성 모멘트, P는 주기, P는 주기 도함수입니다. 전형적인 마그네타에서 P 이전 5초, PS는 챔 이전론 초전 초라면 E 이저 1033 에르그 전론 초입니다. 그러나 관측된 X선 광도는 종종 10번 3 에르그 전 초에 말합니다. 이것은 스핀다운 에너지보다 100배 더 큽니다. 추가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마그네타 모델에서 이 추가 에너지는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에서 옵니다. 10의 15제곱 가우스의 자기장에서 자기 에너지는 약 10.47 에르그입니다. 이것은 10배운 35 에르그 초의 광도를 약 3천만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장 감소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초기에는 빠르고 나중에는 느립니다. 오믹 감소에 홀 드리프트 그리고 엠비폴라 확산이 관련된 과정입니다. 관측자들은 에너지 예산을 비교합니다. 얼마나 많은 회전 에너지가 사용 가능한지, 얼마나 많은 복사 출력이 기록되는지, 소스가 얼마나 오래 밝은지, 불일치는 다른 저장소를 지지합니다. 이 회계에서 자기장은 레이블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입니다. 폭발 후 표면 방출은 종종 증가한 다음 점진적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얕은 층의 가열이나 겉보기 온도를 변경하는 자기권 산란의 변화를 시사합니다. 열적 여광의 물리학을 살펴봅시다. 버스트는 에너지를 지각과 표면층에 주입합니다. 이 에너지는 열로 전환됩니다. 가열된 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사를 통해 냉각됩니다. 냉각 시간 척도는 가열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깊은 가열은 더 긴 냉각 시간을 의미합니다. 열이 표면으로 정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얕은 가열은 더 빠른 냉각을 의미합니다. 냉각 곡선은 이벤트 전체에서 피팅되고 비교됩니다. 유사성이 나타납니다. 초기 가파른 하락, 뒤이어 더 긴 느린 페이드. 표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주로 방출하는 물질처럼 행동합니다. 마그네타 버스트는 시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활성 에피소드, 폭풍로 군집할 수 있고 그 다음 긴 고요로 가라앉습니다. 버스트, 폭풍은 인상적인 현상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십에서 수백 개의 버스트가 발생합니다. 2006년에 SGR 1900 플리사에서 관측된 폭풍은 몇 분 동안 수백 개의 버스트를 생성했습니다. 버스트 폭풍은 지각의 대규모 활동을 시사합니다.
하나의 균열이 다른 균열을 유발하고 연쇄 반응이 발생합니다. 지진의 여진 시퀀스와 유사합니다. 통계는 이것을 정량화합니다. 버스트 비율은 활성창 동안 수자릿수 증가하고 에너지 분포는 응력 방출 시스템과 비교할 수 있는 패턴을 따릅니다. 버스트 에너지 분포는 종종 명법칙을 따릅니다. DNDE 그와 여기서 R은 약 1.5에서 1.7입니다. 이것은 자기조직화 임계성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지진, 태양 플레어, 그리고 다른 응력 방출 시스템에서도 유사한 분포가 관찰됩니다. 별은 조용하거나 시끄럽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임계값을 넘는 시스템을 시사합니다. 중성자별 지각은 방향으로는 얇지만 행동으로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응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굴복할 때 자기권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의 구성과 특성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외부 지각은 주로 철 56 핵과 자유전자로 구성됩니다. 깊이가 증가하면서 핵은 더 중성자가 풍부해집니다. 중성자 드림밀도 약 4배치/1 GCM 사륜에서 중성자가 핵에서 빠져나와 자유 중성자 가스를 형성합니다. 내부 지각은 더 복잡합니다. 핵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이상한 모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구, 막대, 판, 그리고 다른 기하학. 이것들은 핵 파스타라고 불립니다. 지각의 항복 강도는 약 10+3군 DYN CM2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암석보다 약 10의 10제곱배 더 강합니다. 그러나 마그네타의 자기장이 유발하는 응력은 이 한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상관관계로 나타납니다. 토크 변화가 뒤따르는 버스트 에피소드 또는 복사 변화 기간 근처에서 발생하는 글리치. 이러한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논의에 남을 만큼 자주 반복됩니다. 지각은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갑작스러운 자기장 재배열은 태양 물리학의 재연결 이벤트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규모는 다른 빠른 버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호출됩니다. 자기 재연결은 플라즈마 물리학에서 잘 연구된 현상입니다. 반대 방향의 자기장 라인이 만나면 그들은 끊어지고 재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태양에서 자기 재연결은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을 구동합니다. 에너지 방출은 수분에서 수시간에 걸쳐 발생합니다. 마그네타에서 비슷한 과정이 훨씬 더 짧은 시간 척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신중하게 사용됩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 강도와 기하학은 다르지만 재구성을 통해 방출되는 저장된 자기 에너지의 아이디어는 빠른 상승 시간과 높은 에너지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자기장의 수학에서 같은 연산이 매우 다른 크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표면 온도만으로는 모델링할 수 없는 방출 변화가 있을 때 관측자들이 추론하는 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복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권의 범위를 정량화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장 강도, 회전 주기, 그리고 플라즈마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라이트 실린더 방향, R, LC, 정, CP, 2P가 관련 척도입니다. P, 샤 5초에서 R, LC, 2.97 cm 또는 약 0.00016 AU입니다. 그러나 마그네타에서는 자기장이 이 거리까지 강하게 유지될 필요가 없습니다. 방출 영역은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수별 방향 이내입니다. 펄스 프로파일이 광자 에너지에 따라 변하면 다른 에너지의 광자가 다른 영역에서 오거나
다른 산란 조건을 경험함을 시사합니다. 위상분해 분광학은 이러한 차이를 회전에 매핑합니다. 마그네타는 물리적 의미에서 점 소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전하는 구조화된 부피입니다. 마그네타는 천문학적 용어로 일반적으로 젊은 것으로 간주되며 종종 최근의 초신성 활동 및 수천에서 수만 년의 특성 추정치를 제한하는 높은 스핀다운 비율과 연결됩니다. 특성 연령은 t, non-linear p, turn 2p-t로 계산됩니다. 마그네타에서 이것은 보통 수천에서 수만 년입니다. SGR 1806의 특성 연령은 약 240년으로 알려진 마그네타 중 가장 젊습니다. 그러나 특성 연령은 건사치일 뿐입니다. 그것은 초기 주기가 현재보다 훨씬 짧았고 자기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두 가정 모두 틀릴 수 있습니다. 초신성 잔해와의 연관에서 도출된 연령은 종종 특성 연령과 다릅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연관된 잔해보다 특성 연령이 더 오래됩니다. 이것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감소해 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령 추정치는 근사치로 취급되며 잔해와의 연관이 가능할 때 정제합니다. 중심점은 남습니다. 마그네타 행동은 비교적 젊은 잔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납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는 자기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하며 기록은 그 희미해짐을 암시합니다. 자기장 감소 외의 시간 척도는 이론적으로 추정됩니다. 오믹 감소에만 고려하면 시간 척도는 수백만 년입니다. 그러나 홀 드리프트는 감소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홀 시간 척도는 자기장 강도에 따라 다르며 강한 자기장에서는 수천에서 수만 년일 수 있습니다. 앰비폴러 확산도 관련됩니다. 특히 핵에서 중성자와 양성자가 다르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감소됩니다. 이 과정의 시간 척도는 불확실하지만 수백만 년일 수 있습니다. 결합된 효과로 마그네타의 활성 수명은 아마도 수만에서 수십만 년입니다. 이후 자기장은 일반 펄서 수준으로 감소하고 마그네타 활동은 중단됩니다. 관측은 마그네타와 다른 중성자별 집단 사이의 연속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고자기장 펄스는 마그네토와 유사한 버스트를 보여줍니다. 일부 마그네타는 전파 펄스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상태 사이를 전환합니다. PSR 제180258은 흥미로운 예입니다. 그것은 젊은 전파 펄서로 초신성 잔해 캣 7호 내에 있습니다. 2006년에 그것은 마그네타와 유사한 버스트를 방출하고 X선 광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펄서와 마그네타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리는 특정 이벤트를 통해 문서화됩니다. 이전에 펄서로 간주되던 물체에서의 버스트 또는 X선 에피소드 후의 전파 턴온. 자연은 물체를 별도의 서랍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을 따라 층을 이룹니다. 마그네타는 적어도 하나의 이벤트가 은하 마그네타와 연관되었고 에너지 규모와 시간 척도가 비교를 초대하기 때문에 빠른 전파 폭발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 또는 FRB는 밀리초 지속 시간의 밝은 전파 버스트입니다. 그들은 2007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수천 개가 감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우주론적 거리에서 오며 그들의 기원은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여러 FRB 소스 모델이 제한되었습니다. 마그네타, 중성자별 합병, 블랙홀 강착, 그리고 더 이상한 가능성들. 그러나 2020년까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2020년 4월 모니터링 시스템은 은하수의 마그네타 SGR 1903 부모파 254의 활동과 정렬된 짧은 전파 버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장면은 절차적입니다. 전파 디분산 플롯, 도착 시간, 비팅, 알려진 간섭 패턴에 대한 교차 확인. 캐나다의 C차임 전파 망원경과 미국의 STR-2 배열이 독립적으로 버스트를 감지했습니다. 버스트의 에너지는 우주론적 FRB보다 약했지만 은하소스에서 예상되는 범위 내였습니다. 병렬로 X선 기기는 같은 소스에서 동시 버스트를 기록했으며 공개 통지와 신속 보고서에 로깅되었습니다. 인테그랄, 페르미, 그리고 다른 위성들이 X선과 감마선 대응체를 감지했습니다. 에피소드는 모든 빠른 전파 폭발에 대한 결론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마그네타 폭발과 독립적인 탐지 및 타이밍 일치를 통해 확인된 짧은 전파 이벤트 사이에 문서화된 정렬로 취급됩니다. 분야는 여기서 신중합니다. 모든 FRB가 마그네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모든 마그네트가 FRB를 생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SGR 19358254에서의 버스트는 가장 밝은 우주론적 FRB보다 약 1000배 더 희미했습니다. 이것은 마그네트가 FRB 광도의 전체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연결은 결론이 아닌 경로로 탐구됩니다. 신중한 다큐멘터리에서 증거와 가능성 사이의 경계는 보이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개발은 방법론적입니다. 분야는 이제 마그네타가 광역 시스템에 의해 탐지 가능한 전파 플래시를 생성한 사례 연구를 가졌으며 절제에 대한 근본적인 요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두 관측 커뮤니티 사이에 측정된 접촉점이 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서 5월 사이 적어도 두 개의 독립적인 전파 시스템이 천체 물리학적 분산 측정과 일치하는 밝은 밀리초 규모의 버스트를 보고했습니다. X선 위성은 같은 창에서 버스트 활동을 기록하여 보고된 불확실성 내에서 시간적 연관을 허용했습니다. 후속 전파 모니터링은 강한 버스트가 연속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어 일정한 방출보다 상태 의존적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다기관 분석은 버스트 에너지, 시간 척도, 스펙트럼 행동을 알려진 빠른 전파 폭발 속성과 비교하면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벤트는 보편적 설명이 아닌 검증된 교차 밴드 에피소드로 문헌에 들어갔습니다. 광역 전파 기기와 서베이 협력은 첫 번째, 전파 탐지와 지역 간섭을 거부하는 통계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가치는 커버리지와 독립적 확인이었습니다. 우주 기반 괴너지 미션은 동시 타이밍과 버스트 특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마그네타 맥락이 검증된 X선 활동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조정기관, 회보 네트워크, 신속 통신은 별도의 로그를 공유된 타임라인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세트의 거의 실시간 정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0년 이후 관심은 마그네트가 물리학 자체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특히 편광과 양자 효과가 측정 가능해지는 영역에서로 이동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측정층이 일상적인 논의에 들어왔습니다. X선 편광. 마그네타의 전용 관측에서 검출기는 광자 에너지와 도착 시간뿐만 아니라 빛의 전기장의 선호 배향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IXP는 마그네타 460142P861과 이날 액세스 J1708494900590을 관측했습니다. 결과는 높은 편광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십 %에 달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기장이 방출 또는
산란 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합니다. 편광 방향과 그 위상 의존성은 방출 기하학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펄스 위상에 따라 편광 각도가 변하면 방출 영역의 기하학이 회전에 따라 변함을 의미합니다. 양자 전기역학 효과도 테스트될 수 있습니다. QED는 강한 자기장에서 진공이 복굴절을 보인다고 예측합니다. 두 편광 모드, 오디너리와 엑스트라오디너리가 다른 굴절류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관측된 편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지는 최소하고 느립니다. 교정 파일, 배경 모델, 노출 시간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지는 실내 등고선. 이러한 측정은 양자 전기역학을 극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기 한계에 대해 테스트되는 예측 세트로 취급합니다. 동시에 장기 기준선 모니터링이 계속되었습니다. 타이밍 솔루션이 정제되고 폭발 회복이 비교되며 일관된 기준으로 인구 연구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선택된 마그네타 타겟에서 명시적 시스템학 테스트와 보수적 신뢰 구간으로 편광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타이밍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하여 개별 소스에서 토크 행동과 상태 전환의 10년 규모 비교를 허용했습니다. 다중 미션, 합성 작업은 하늘 커버리지와 민감도 역사를 사용하여 관측 편향을 물리적 희귀성과 분리하며 업데이트된 인구 관점을 생성했습니다. 모델 테스트가 강화되었으며 편광과 위상분해 스펙트럼이 함께 사용되어 자기권 산란 시나리오를 제약했습니다. 분야의 운영 표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각 새로운 도구는 이전 측정의 대체물이 아닌 추가층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편광 미션팀과 교정그룹은 신중한 기초 작업을 제공했습니다. 편광은 본성상 시스템학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이 기기 투명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우주기관과 데이터 센터가 유지하는 장기 천문대 아카이브는 토크와 상태 연구에 필수적인 10년 규모 기준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독립적 분석 그룹과 교차 미션 협력은 대안적 파이프라인으로 결과를 반복하고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정성을 확인하며 조용한 검증층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구조적입니다. 자기장이 천체 물리학적 환경의 주요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출의 템포, 스펙트럼의 모양, 시간 변동성의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계시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소스와 수년간의 모니터링에 걸쳐 반복된 측정된 사실로 제시됩니다. 데이터의 꾸준한 리듬에서 극단적인 조건은 연구할 수 있을 만큼 평범해집니다. 마그네타 연구의 미래를 살펴봅시다. 여러 새로운 기기와 미션이 계획되어 있거나 개발 중입니다. 아테나 에이테나는 ESA의 차세대 X선 천문대로 2030년대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찬드라와 XMM 뉴턴보다 훨씬 더 큰 유효 면적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더 희미한 마그네트와 더 상세한 스펙트럼 분석을 허용할 것입니다. EXTP Enhanced X-ray Timing and Polarimetry Mission은 중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참여하는 미션으로 2020년대 후반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것은 높은 시간 해상도와 편광 능력을 결합하여 중성자별 연구에 최적화됩니다. SKA Square Kilometer Array는 건설 중인 거대 전파 망원경입니다. 그것은 마그네타의 전파 방출을 연구하고 더 많은 전파 방출 마그네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력파 검출기도 관련됩니다. 마그네타 글리치나 거대 플레어는 이론적으로 중력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엘리고, 밀고, 케이그라, 그리고 미래의 검출기가 이러한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는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좌표에 고정되고 다른 위성에 의해 재방문되는 지도 위의 괴너지 빛의 점. 수년에 걸쳐 그 점은 펄스 주기, 버스트 트리거, 스펙트럼, 감소의 곡선, 타이밍 잔차의 파일이 됩니다. 물체는 단일 순간이 아닌 축적을 통해 차원을 얻습니다. 마그네타는 아카이브에서 구축됩니다. 하나의 관측이 다른 하나 위에 쌓입니다. 마그네타에 대해 추론된 자기장 값은 비교가 있어도 그림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업은 완벽한 상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단위와 반복 가능한 측정을 요구합니다. 주기 도함수와 펄스 타이밍은 같은 암시를 계속 산출합니다. 대부분의 중성자별보다 훨씬 높은 자기장 강도. 과학에서 이해는 직관적이기 전에 종종 실용적입니다. 어떤 탐사선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떤 카메라도 표면을 분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전자기 복사로 도착합니다. X선, 감마선, 때때로 전파. 그 한계는 방법이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빛을 타이밍, 스펙트럼, 편광, 변동성으로 번역하여 물체가 방출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를 설명하게 합니다. 마그네타는 방문되지 않습니다. 청취됩니다. 데이터가 강한 곳에서 주장은 확고합니다. 느린 주기, 빠른 버스트, 긴 여광, 상당한 스핀다운. 데이터가 얇은 곳에서 언어가 부드러워집니다. 모델이 제한되고 메커니즘이 비교되며 매개 변수가 제한됩니다. 이 절제는 분야의 특성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결론을 기록된 것에 비례하게 유지함으로써 물체를 실제하게 유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부풀리지 않습니다. 기록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마그네타에 걸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긴 고요한 강역, 갑작스러운 방출, 점진적인 회복. 이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굴복하고 재설정하는 응력 구조와 유사합니다. 인간 서사가 아니라 물리적 것, 의도 없이 상태를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관점에서 마그네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 아래의 메커니즘입니다. 위성, 접시, 타이밍, 배열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단일 광자를 등록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며 로맨스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구축됩니다. 그들의 기여는 느리고 누적적입니다. 최고의 발견은 단일 완벽한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많은 귀환에 걸쳐 확인된 지속적인 패턴으로 도착합니다. 기기들은 드라마를 쫓지 않습니다. 감시를 유지합니다. 마그네타의 상세한 내부 구조, 응력이 지각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뒤틀림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완되는지, 자기장 감소해가 깊은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직접 관측보다 모델링됩니다. 미래 측정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정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향상된 편광, 더 높은 처리량 타이밍, 더 긴 모니터링 기준선으로. 답변되지 않은 질문은 이야기의 간극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측정의 가장자리입니다. 몇 가지 핵심 미해결 질문을 나열해 봅시다. 첫째, 마그네타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떤 정우체 별이 마그네타가 되고 어떤 별이 일반 펄서가 되는가? 초기 자기장 강도와 회전 속도가 결정적인가? 둘째, 자기장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오믹 감소의 홀 드리프트, 앰비폴라 확산의 상대적 중요성은 무엇인가?
자기장 기하학은 어떻게 변하는가? 셋째, 버스트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지각 파괴와 자기권 재연결의 상대적 역할은 무엇인가? 버스트 에너지는 어떻게 분포되는가? 넷째, 마그네트와 빠른 전파 폭발의 관계는 무엇인가? 모든 FRB가 마그네타에서 오는가? 아니면 일부만? 다른 소스가 있는가? 다섯째, 극한 자기장에서 물질의 성질은 무엇인가? QED 효과가 관측 가능한가? 진공 복굴절이 검출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미래 관측과 이론 발전에 의해 다루어질 것입니다. 은하수의 혼잡한 평면에서 마그네타는 때때로 스파이크하고 종종 지속되는 작은 점들로 기록됩니다. 그들의 극단은 극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와 시간 척도는 이미 일반적인 환경을 수자릿수로 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차분한 연구의 대상으로 남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패턴으로 회전하고 느려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들. 이러한 측정의 느린 리듬에서 우주는 변화에 대한 조용한 숙달을 드러냅니다. 마그네타의 존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장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것은 별 주변 환경의 지배적인 요소가 됩니다. 중력이 물질을 당기기만 자기장이 복사를 형성합니다. 별이 회전하지만 자기장이 그 회전을 브레이크합니다. 이 교훈은 드라마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소스마다, 버스트마다, 스펙트럼마다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느린 회전, 강한 스핀다운, 간헐적 폭발, 점진적 회복. 과학은 규칙성을 찾습니다. 마그네타는 그 규칙성을 제공합니다. 극단적이지만 규칙적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측정하기는 가능합니다. 이제 마그네타와의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 봅시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에 카탈로그 작업에서 시작했습니다. 분석가들이 X선 타이밍 파이를 검토하고 느린 펄스를 발견하고 분류의 불일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수십 개의 마그네트가 카탈로그에 올랐습니다. 버스트가 기록되었습니다. 여광이 추적되었습니다. 스펙트럼이 분석되었습니다. 타이밍 솔루션이 정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은하 마그네타에서 전파 플래시가 감지되어 빠른 전파 폭발과의 연결 가능성이 탐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X선 편광 측정이 일상적인 논의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도구는 기존 측정에 추가되었지만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마그네타 과학은 성숙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운 분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립된 연구 영역이며 자체적인 방법론과 전문 용어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지각 내부의 응력 역학, 자기장 감소의 메커니즘, 빠른 전파 폭발과의 정확한 관계. 이러한 질문들은 미래 관측에 의해 다루어질 것입니다. 더 정밀한 편광 측정, 더 긴 타이밍 기준선, 더 나은 교차 밴드 조정. 과학은 계속됩니다. 질문이 있는 한 관측이 있을 것입니다.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물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조용합니다. 검출기는 광자를 수집하고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며 분석가들은 패턴을 찾습니다. 극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타임스탬프와 스펙트럼과 피팅 결과만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천체 물리학의 리듬입니다. 느리고 인내심 있으며 누적적입니다. 각각의 관측은 작은 조각을 추가합니다. 수년에 걸쳐 그림이 드러납니다. 마그네타는 회전합니다.
천천히, 몇 초에 한 번. 그것들은 느려집니다. 측정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그것들은 때때로 폭발합니다. 짧게, 밝게. 그리고 그것들은 회복합니다. 점진적으로, 추적 가능하게. 이 패턴은 수십 개의 소스에서 반복됩니다. 그것은 은하가 특정 조건에서 생성하는 물체들의 인구를 정의합니다. 마그네타, 극도로 자화된 중성자별. 우리는 그것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도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의 빛을 통해 연결됩니다. X선, 감마선, 때때로 전파. 그 빛은 정보를 운반합니다. 타이밍, 스펙트럼, 변동성.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그 빛에서 옵니다. 마그네타는 극단적인 조건을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을 제공합니다. 지구에서 재현할 수 없는 자기장에서 물질과 복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성자별의 내부 구조에 대해 무엇을 추론할 수 있는지, 자기장 감소해가 어떻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은 관측을 통해 탐구됩니다. 측정을 통해, 비교를 통해. 과학의 방법은 극단적인 물체에도 적용됩니다. 인내심 있게, 체계적으로. 하늘 어딘가에서 마그네타가 회전합니다. 5초에 한 번, 또는 10초에 한 번. 그 자기장은 표면과 자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때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짧은 버스트로, 긴 영광으로. 우주 기반 망원경이 그것을 관찰합니다. 광자를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분석가가 그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타이밍 솔루션을 구축합니다. 스펙트럼을 피팅합니다. 카탈로그에 추가합니다. 이것이 마그네타 과학입니다. 조용하고 측정에 기반하며 반복적입니다. 극단적인 물리학을 평범한 방법으로 연구합니다. 자기장의 힘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0의 15제곱 가우스. 그것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원자 구조를 변경하고 진공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전기역학의 영역입니다. 관측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스펙트럼에서 예측된 효과의 서명을 찾습니다. 편광 측정에서 이론적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각 단계는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마그네타는 양자 물리학과 천체 물리학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지상 실험실에서 테스트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관측이 유일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석 방법. 각각은 기존 이해에 추가될 것입니다. 층층이 쌓이는 지식, 느리지만 확실한 진전. 마그네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답변되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각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장이 어떻게 감소해야 하는지, 빠른 전파 폭발이 정확히 어떻게 생성되는지. 미래 관측이 이러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질문을 열 것입니다. 과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각각의 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마그네타는 계속 회전할 것입니다. 느리게, 꾸준히. 그것들은 계속 버스트할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관측할 것입니다. 인내심 있게, 체계적으로. 이것이 우주 탐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방문할 수 없는 것을 빛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 극단적인 것을 측정을 통해 평범하게 만드는 과정. 마그네타는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물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규칙적입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법칙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밤마다 어딘가에서 위성이 하늘을 향합니다. X선 광자가 수집됩니다. 타임스탬프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에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마그네타는 극단적이지만 그것들의 연구는 조용합니다. 이 조용함 속에서 우주의 가장 강력한 자기장이 측정되고 이해되며 기록됩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축적됩니다. 연도마다, 관측마다. 그리고 그 축적 속에서 극단적인 것은 점차 익숙해집니다. 마그네타는 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하가 만드는 물체의 한 유형입니다. 특정 조건에서 특정 방식으로 우리는 그 조건과 방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밤 하늘 어딘가에서 마그네타가 조용히 회전합니다. 자기장이 주변 공간을 형성합니다. 표면이 X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망원경이 그 빛을 수집합니다. 이것이 연결입니다. 빛을 통한 연결, 측정을 통한 이해, 인내를 통한 발견. 마그네타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타임스탬프와 에너지 채널과 스펙트럼 피팅. 그러나 그 데이터 속에서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환경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조용하게, 측정 가능하게, 반복적으로. 이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마그네타가 기록에 들어오는 방법에서 시작했습니다. 카탈로그 규율을 통해, 반복 측정을 통해, 분류의 재편성을 통해 우리는 버스트와 여광을 추적했습니다. 표면과 자기권을 탐구했습니다. 편광과 양자 효과의 경계를 조사했습니다. 빠른 전파 폭발과의 연결을 신중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그 모든 것이 측정에 기반함을 강조했습니다. 극단은 드라마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전달됩니다. 마그네타는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것입니다. 과학은 계속됩니다. 하늘의 작은 점들, 때때로 스파이크하고 종종 지속되는 은하수의 혼잡한 평면에서 기록되는 수년에 걸쳐 아카이브에 축적되는 마그네타, 극도로 자화된 중성자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의 거주지, 그리고 여전히 차분한 연구의 대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패턴으로 회전하고 느려지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체들. 측정의 느린 리듬에서 우주는 변화에 대한 조용한 숙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딘가 빛의 저편에서 과정은 계속됩니다. 좋은 꿈 꾸세요. 편안히 쉬세요. 안녕히 주무세요.